다음 대변에 외상대금이었으면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이라고 적혀 있었을 건데, 자, 문제에서 매출처라고 적혀 있죠. 매출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인 상거래하는 곳이니까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는 여기에는 현대전자라고 꼭 써줘야 되겠죠. 금액 12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두 번째, 3월 9일 중앙주유소에서 공장용 화물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 5만 원은 당사 소유의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우리가 기름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외상했다는 거예요. 카드 썼다는 건 외상한 거죠. 외상하면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인데 지금 상품 원재료 산 게 아니고 기름 넣은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됐고요. 자, 그럼 우리는 대변에 돈 주거나 외상하거나라고 쓸 건데 분개하면 항상, 그럼 지금은 외상한 거니까 미지급금이고, 자, 그럼 이 돈은 중앙주유소에 줘야 돼요? 농협카드에 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농협카드라고 써주고, 자, 차변에 그럼 우리는 자동차에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쓸 거고, 또 다음 봐야 될 게 이 차가 공장용이죠. 그러면 공장이 있어서 들어간 거니까 500번대의 차량 유지비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다음 3월 11일 농협카드에 대한 결제대금 28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다. 이체수수료 500원임.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다니까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전부 다 종이에 분개하고 있으니까 항상 먼저 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보이면 금액은 다 몰라도 계정 과목 이름이라도 적어서 위치를 먼저 꼭 잡는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이 틀어지면 일단 큰일 난 거죠. 자, 그래서 확실히 알겠는 것부터 잡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는 거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다음 우리 카드에 대한 결제대금인데 미지급금 계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쌓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이체해서 갚는 거니까 차변이 미지급금을 지워주게 되겠죠. 카드 대금 결제하면 지워야지. 그럼 이 미지급금은 농협카드라고 되어 있었고, 자, 그럼 농협카드 결제대금이 280만 원인데 우리 보통예금에서는 돈이 얼마 빠져나가죠? 그렇죠. 280만 500원이 빠져나가죠. 그럼 이제 차변에 이 500원에 대해서 써줘야지. 얘를, 그렇죠. 우리는 수수료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다. 얘는 그렇죠. 800번대의 관리비로 50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우리 항상 제가 우리 회계 1급 때 강조하는 게, 회계 1급 때에 계정 과목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도 많이 했고 뭐가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계정 과목부터 찾는데, 계정 과목 어려운 거 찾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원초적으로 돈 나가고 들어오고 아니면 외상하고 외상 갖고 그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실수가 제일 없어요. 왜냐면 계정 과목이 뭘까 생각했다가 위치를 잘못 잡아요. 그럼 그 다음엔 현금 보통 예금은 금방 눈에 보이니까 엉뚱한 위치에 써요. 줬다 받았다를 생각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부터 위치를 무조건 잡을게요. 자, 다음 공장 전기요금 120만 원과
본사 정기요금 64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됐으니까 돈 나가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자, 차변에는 자, 공장 전기요금은 공장은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쓰고 있고, 사무실은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나가니까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공장 전기요금이 수도광열비 비용할 때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공장은 전력비 전기가 많이 쓰니까 따로 쓰고 나머지는 가스 수도료라고 쓰고, 사무실은 크게 비중이 작으면 수도광열비에 전력비, 가스비, 상하수도세, 냉난방용 난방용 유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수도광열비라고 해요. 예? 아, 그냥 사무실만 쓰는 영업 사무실만 쓰는 것도 수도광열비라 쓰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업종만 특별히 빼고 싶으면 빼는 거예요. 수도광열비는 전력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했잖아요. 사무실인데 전기가 많이 드는 곳에서 따로 빼고 싶으면 빼는 거라고. 네, 그거는 빼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에는 그런 말 없어요. 시험 때는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무실의 주관적 판단인 거고. 자, 그럼 184만 원이 전체 합쳐가지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자, 다음 3월 26일 날, 자, 당사 매출처에서 부탁한 3D TV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전달하고 대금 122만 원을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외상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네요. TV 샀잖아요. 그죠? 팔려고 산 거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될 거고, 이 돈도 농협 카드에다가 갚아야 되고 122만 원을. 그럼 차변에 자, 이 3D TV는 개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TV를 왜 샀어요? 그쵸? 어디에 주려고? 매출처죠. 그럼 거래처 하는 순간 접대비 생각나시죠?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접대비죠. 자, 그리고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만약에 매입처였으면 500번대 접대비.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TV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주거나 휴게실에 주면 복리후생비예요. 근데 거래처에 지금 부탁해서 주는 거 매출처잖아. 매출은 800, 매입이 500이라니까요. 800이 판관비. 800번 내는 제조는 500이죠. 이 제조가 아니고 매출, 물건 파는 데 곳. 매출은 물건 파는 곳이잖아요. 매출이 파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네, 그 파는 거래처인데 왜 이게 매입이에요? 물건 원가에 들어오면 안 되죠. 500번은 물건 원가에 포함시킬까? 그죠? 자, 다음 3월 29일 날 국군 위문 성금으로 300만 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자, 그렇죠. 그럼 대변에 우리는 현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원, 차변에 기부금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변에 재고자산 나갔을 때,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이런 경우죠. 우리가 만약에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만든 제품을 줬어요. 그럴 때 저기요 8번을 걸고 기부금 쓰고. 지금 얘는 돈으로 줬으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 8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컴퓨터 입력하는데
항상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분계 잘해도 그냥 3점 끝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실기 시험인 거예요? 예, 실기예요. 예. 우리 지금까지 그 계정 과목 설명 드린 게 이론 문제 풀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실기 문제 풀자고 한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메인 매출 전표라고 또 분개할 건데 부가가치세 설명해 놓고 그거 섞인 또 분개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번부터 8번까지 컴퓨터에 쭉 입력할게요.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써드릴 건데 딱 제가 적혀 있는 거에만 거래처하고 딱 그것만 적혀 있어야 돼요. 아니, 저 해놓고 봐드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처럼 보셔라고. 농협이라고 주자 치시면 농협이 튀어나와요. 그때 F2번 눌러서 다시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4월 1일. 자,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가입하고 보험료 7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라는 거 알겠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자, 차변에는 자, 우리 그냥 자동차 보험이든 건물 화재 보험이든 아무 말 없으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보험료라고 처리할 거고, 그럼 이 보험이 공장 거냐 아니면 사무직 거냐? 대표이사 거죠. 그래서 800번대의 보험료고 70만 원이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보험료. 얘를 문제에서 아무 언급이 없거나 아니면 비용 처리하라라고 하면 우리 계정 과목을 보험료라고 쓸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렇죠. 이때는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아무 말이 없거나 비용 처리하라 그러면 보험료라고 쓰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성급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비용 계정, 얘는 자산 계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무 말 없으니까 보험료라고 처리한 거예요. 왜냐면 관습적으로 자산 비용 선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해요. 근데 ERP 쓰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자산으로 처리해요. 그건 나중에 컴퓨터가 그걸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해서 그래요. ERP는.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를 해요. 자, 다음 4월 3일 굿모닝 문구로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또 물건 사고 카드 결제했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사무용품 샀으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되겠죠. 이번엔 카드가 신한카드네요. 자,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신한카드 금액은 10만원. 자, 그럼 우리 사무실에서 이런 볼펜이나 이런 문구를 사는 걸 우리 소모품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소모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소모품이라고 말하는 걸 얘를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이고 비용 처리하면 계정 과목이 소모품비예요. 자산 처리하면 소모품이라고 하고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비용일 때는 우리가 500번, 800번 구분하는데 자산일 때는 그런 거 없죠. 근데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쓸 거라 했으니까 800번 대 소모품비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소모품비 800번 대 10만 원이다. 이해가시죠? 그것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쓰고 싶으면. 그래서 사무용품비를 시험에서 원할 때가 있었어요. 원할 때는 사무용품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만들어 쓰는 계정하면 주로 그렇게 써요. 아니면 선택할 수 있으면 말해주는데 아무 말 없으면 소모품비예요. 그래서 사무용품비 쳤는데 계정 감액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이제 4월 10일 날 주식회사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여하기로 하고 당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자, 여기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그렇죠. 보통예금에서 송금해 주다. 이게 항상 먼저 보이라 그랬죠. 우리는 구물 너무 많이 해서 막 기간 보이고 막 대여 보이고 막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데 걔 위치 잘못 잡은 순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줬다 받았다를 해놓고 빈칸에다가 그걸 생각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예금에서 1,000만 원 나갔다는 건 알겠잖아. 자, 이 다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대여 돈 빌려줬네. 그럼 만기가 언제냐? 내년이죠. 내년에 만기면 단기, 만기가 내년 이후면 장기. 그럼 내년이니까 단기 대여금. 그리고 거래처는 삼성전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하셨죠? 자, 다음 4월 11일 주식회사 LG전자의 외상 매출 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받았다. 자, 이번엔 뭘 받는 게 맞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뭔가를 받아서 차변에 쓸 건데, 자, LG전자가 발행한 어음이래요.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봤더니 외상 매출 대금이라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면 얘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온 거죠. 그러면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품 매출에서 온 거니까. 바로 외상하나 외상했다 어음받으나 바로 어음받으나 같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 500만 원 어음받은 거는 받을 어음이고 얘는 LG전자가 발행한 거죠. LG전자다. 다음은 또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 받았어요. 당좌예금이다. 그럼 500 받았네요. 500만 원. 500만 원. 이 돈이 전부 다 외상 매출금 LG전자라고 적혀 있던 거죠. 그죠?
자, 다음 4월 20일 볼게요. 주식회사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 원을 아남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배소 양도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엔 문제 내용을 잘 보면 전남테크의 외상대금을, 근데 여기는 좀 실수한 거는 원재료 외상대금인지 뭔 외상대금인지 안 적어놨으니까 그냥 우리 외상매입금이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아남전자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이것도 뭘 팔고 받은 건지 안 적혀 있죠. 문제가 미스났는데 시험 때는 제품 매출로 받아 봉환 중인 어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받을 어음이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받을 어음 주고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받을 어음 줬으니까 장부에 있던 거 지워야 되니까 대변에 그렇죠. 받을 어음을 지우고, 그렇죠. 이 어음에는 아남전자한테 받을 거라고 우리 적어뒀겠죠. 얘를 그대로 지워주고, 차변에는 그렇죠. 우리가 외상 매입금인데 장부에 전남테크한테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던 걸 지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4월 2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계약 적혀 있으면 먼저 딱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까지는 왼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한 건. 지금 우리는 이 100만 원을 수표 발행 지급했다라는 게 회계상 거래죠. 자, 이번엔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 찾아갈 거니까.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고 금액 100만 원. 자, 이번엔 우리 선급금이에요, 선수금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돈 준 거죠. 줄급자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선급금이고 여기엔 거래처 꼭 써주자라고 했죠. 태창산업 금액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3번까지 된 거 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